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역시 1시간 동안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같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앞에 1부에서 김영구 멘토님께서 역시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시장을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참 잘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이제 이 시간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2,500포인트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참 그동안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였는데 막상 넘어가고 나니까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좀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좀 많이 빠졌던 장이었고 이 상승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갈망을 하고 또 목이 말랐던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 반등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2,500포인트에 다시 또 고점이 되고 고점이 막혀서 2,2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는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하락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상승 분위기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울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오프라인 강연에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한 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만큼 또 좋은 결과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요.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또 올라왔다고 해서 이 상승장에 내가 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올라갈 장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번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이번 시장 이제 우리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흐름을 잘 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상담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참여 방법 여러분들 023772-0269번, 023772-0279번 이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종목들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 꼼꼼하게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화 2부 상담 첫 번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전기술. 한전기술. 예. 매수 가격 한전기술 한신기계는 한신기계. 어떤 거예요? 한신 기계? 기계. 아, 한신 기계요. 네. 예. 자, 한전기술도 뭐 두 종목 다 갖고 계신가 봐요. 자, 그 매수 가격은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하고. 7,000원에 30%요. 7,000원에 30% 사셨어요? 예, 원전주 안 가, 요새 뭐 세금 맞는 것 같아갖고 한번 사봤어요. 아, 올라가던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예, 엊그저께 샀어요. 네, 엊그저께 사셨어요. 지금 뭐 네. 트레이딩 하시려고 사신 거죠? 예, 한번 원전주 안 가길 한번 볼 때 될까 샀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기업도 2022년도까지 해서 실적이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맞아요. 이제 많이 빠진 상태예요.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그 전까지 실적이 잘 나오다가 이번에 주가가 또 빠졌던 건 이제 실적이 2022년도에는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던 2022년도의 상승폭 거기에 절반 정도 그 아래에서 지금 계속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려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이 30%잖아요. 혹시 얼마 정도를 그 예상 이제 보고 가신 거예요? 한 10%? 10% 정도요. 예. 제가 볼 때 이 종목은요. 위로 7,500원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을 이제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하면 또 막혀요. 코스피 지수도 계속 2,500포인트에서 계속 막힌 것처럼
이 가격에 막힌다는 건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가격에서. 그래서 원래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 원금만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7,500원 가격대가 좀 많이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7,500원 그냥 이 가격 한번 툭 치면 그때 그냥 단기로 대응하고 나오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길게 가지 않으실 거라면.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위쪽으로 7,500원 넘어가면 제가 적절한 가격은 그거예요. 7,500원에서 8,000원입니다. 이 가격 안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한식이기의 상담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죠? 한솔 로지스틱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275원에 5%입니다. 3,275원에 5%요? 네. 자, 3,275원이면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조금 되었어요. 며칠 되셨죠? 아니, 한참 되었어요. 한참 추매해 놓은 오, 한참 되신 추매해 거예요? 놓은 네. 조금. 네. 한참 되셨는데,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네. 저하고 그 대화의 타이밍이 계속 이제 겹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하락이 있었어요.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물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이제 많이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다가 2022년도부터 해서 이 상승폭이 좀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 주가라는 건 한번 올라가면 중간에 조정을 분명히 주거든요. 가격으로 누르든 아니면 시간으로 이제 연장이 되든 이렇게 가격과 시간적인 조정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한솔 로지스틱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격하고 옆으로 지금 시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느 정도의 이 상승폭의 거의 절반 그 정도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이 저점이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어쨌든 실적에 저하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정도 비중이신데 시간이 꽤 오래되셨다라고 하셨네요.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이 회사는? 추가 매수 좀 해놓은 상태고. 해서 5%예요? 네네네. 더 이상은 안 하실 거고요. 네네, 더 이상. 그래요. 이 종목은 그러면 저는 3,500원까지는 끌고 가세요. 네. 네네. 네, 3,5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면 이번에는 아마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 계속 왔다 갔다 막혔잖아요. 이 시장이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들은 웬만하면 다 뚫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과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는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3,500원까지 보시고 추가 매수 없이 그때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죠? 네이버 22만 원에 100%요. 네이버를 22만 원에 100% 사셨어요? 예. 그래요. 얼마 안 되셨나요? 지금 사신 지?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산 것 같은데요. 작년 8월, 9월이요? 예, 그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해서 22만 원 낸 거예요. 그래요? 전 또 이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뭔가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셨나? 작년 네, 이렇게 8, 9월에 고점들이 반토막이다 싶어가지고 좀 많이 넣었고. 그때부터 약간 좀 베팅하셨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버는 빠질 만큼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금 주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이제 포털 사이트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SNS 이제 서비스를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라인이라는. 그죠? 예. 근데 주력은 결국은 이제 이 광고 수입이 가장 주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뭔가를 검색하면 다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광고에 투자를 하고 광고를 많이 하면 그만큼 네이버의 실적도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하려면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업황이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예. 그래야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공격적인 지출을 하죠 광고비에. 그런데 예. 그동안 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업들도 예.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 나가야 되는 돈도 많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예. 이 광고업으로 보면은 보통 광고업의 비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분기를 1분기부터 4분기로 나누잖아요. 이 예. 광고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분기에 비수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1년간의 연간 투자의 계획을 회사들이 세울 때 이제 초반에 지출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어떤 일이 예.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1분기가 실적이 좀 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금리도 많이 올렸고 경제도 지금 이제 많이 이런 영향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져서 네이버는 비중은 많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도 네.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다만 이건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요. 올라가면서 비중은 이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했던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할로. 분할로. 예.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25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25만 원 위에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48만 원 이 고점을 막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사람들은 네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거의 고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예. 과거의 고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어떤 분위기가 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 이번에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거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5만 원 위쪽으로 올라갈 때부터 분할로 매도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29만 원까지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25만 원부터 이제 분할로 매도해서 그쵸. 29만 원쯤 네. 감을까요?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그 물량은 뭐 29만 원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아마 25만 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거 계속 좀 정리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분명히 분위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25만 원 그때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엠플러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800원에 15%. 12,800원에 15%요. 네네네. 12,800원에 15%. 자,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나요? 최근인가요? 네, 출근됐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한번 급등 네. 나오고 나서 좀 붙으신 것 네, 같은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좀 올라갈 때 따라붙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네네. 특징이 또 있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새롭게 2차 전지에 좀 묶여서 가는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실적은 그동안 좀 안 좋았고 실적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분위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엠플러스는 일단 12,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네. 역시 좀 끼는 있죠, 분명히. 근데 한 가지 지금 이 기업은 좀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보고 가시는 건 좀 좋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이때 주가 올라갈 때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네.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때 거래가 많이 이제 이때보단 거래가 줄었지만 거래가 그렇게 작았던 게 아니에요. 즉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땐 거래가 많아야 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 주가가 떨어질 땐 거래가 줄어야 되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엠플러스는 주가가 조정 나올 때 이 거래가 그렇게 작았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분산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이제 너무 높은 가격 말고 이제 어쨌든 트레이딩 하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네네네. 네. 13,000원, 13,500원 정도? 이 정도 목표 주가 네네. 보고 일단 올라오면 그때 네. 팔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네. 반등 시 13,500원 정도에서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노안양행요. 유한양행.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9,000원에 20%입니다. 59,000원에 20%요. 예, 예. 언제 사신 거예요, 혹시 이 종목은? 목요일 날요. 목요일날 사셨어요? 예. 아하하하.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예, 뭐한 20% 하는 거던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유한양행은 매수 시점이 조금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회사를 볼 때 뭐 이 기업의 앞으로 전망, 그다음에 현재 뭐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가 주식을 이제 차트를 볼 때는 타이밍을 잡을 때 차트를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도 아마 매수하실 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6만 원 가까운 가격에서 주가는 항상 이제 고점이 나왔었던 이제 종목이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그죠? 59,000원 정도 가격대가 보통 고점이 나왔던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딱 차라리 이거 그 전에 보셨으면 좀 빨리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좀 살짝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상승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차트로 이 기업을 보고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아마 59,000원짜리가 이제 고점이 나올 자리니까 거기에서 요번에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차트를 보고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제약주 중에서 이 유한양행과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이 회사 중에서 제약회사들 중에서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회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위쪽으로 6만 원 정도 이게 지금 길게는 가져가기 좀 어렵고 차라리 6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끌고 가다가 나중에 주가가 또 떨어지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엔 6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해서 빠져나오시고요. 차라리 제약주 보실 거면 이제 아직 오르지 않은 제약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다른 그런 종목 쪽으로 이제 보시면 이 종목도 보면 그 전에 안 올라가다 올라간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안 올라가다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르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먼저 지금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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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KI 테크놀로지요. SKI 테크놀로지.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8,413원에 10%. 73,413원에 78,000. 네. 78,413원이요.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10% 비중을 지금 매수하셨군요. 지금 일단 이 회사도 현재 보니까 78,000원이면 현재는 수익 중이시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혹시 4월쯤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전에? 물을 타가지고. 물을 타셨군요. 네, 꺼내보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이 회사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 보시면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래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어쨌든 이제 성장성은 맞아요. 이제 성장성 당연히 좋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 아시죠? 그게 거기에서 2차전지 쪽 우리나라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 불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일단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2차전지 쪽 그리고 소재 쪽은 분명히 좋은데 이 회사 좀 아쉬운 게 2022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최저점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이차전지 쪽에서는 테마를 좀 강하게 품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과거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제 종목이 꼭 다시 주목을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라는 건 과거의 고점을 비교해서 목표 주가를 너무 무리하게 높게 보고 가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SK 테크놀로지는 한 10만 원 정도면 지금으로서는 좀 합리적인 가격, 적절한 그 목표 주가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이번에 올라오면 10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농심홀딩스 네. 82,000원 10%요. 82,000원에 10%요. 네, 한 2년 됐나 봐요. 농심홀딩스군요. 네. 2년이 되셨어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종목을 2년 전에 그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인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심해. 아이고. 네. 예, 약간 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네. 살짝 부끄러운 과거 같은 그런 건가요? 맞아요. 네, 네. 짜증나요.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이제 네. 왜냐면 이 네. 회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잘 시청자분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때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실력이요? 네. 네.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 또 아니, 네. 이 부분은 별로 쳐다보기도 싫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음. 생각만 하지. 네. 네. 그래도 일단 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네. 종목 잘 나와야 되는데 농심홀딩스 네. 이 회사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농심이라는 회사. 농심이라는 회사를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고. 그리고 네. 농심에서 하고 있는 뭐 농심하면 떠오르는 건 라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잘 팔리고 있는 네.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네. 건 네. 어, 주식을 이제 우리 살 때 네. 제가 항상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 다른 투자처하고 비교를 많이 해드려요. 주식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네. 보면 네. 아파트 중에서 나홀로 아파트라고 아시죠? 네. 나홀로 아파트 들어보셨죠? 네. 나홀로 네. 아파트는 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가구 세대 수도 작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래가 네.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는 그런 것처럼 네. 농심홀딩스도 중요한 건 거래가 안 돼요. 마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이 가장 부족한 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갖지 않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네. 원래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심홀딩스 네. 당연히 좋은 회사고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회사는 네. 네.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네. 가야 돼요. 중장기. 근데 저 지금 2년 지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봐야 되는 건데 그때도 중요한 건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뭐 이런 이제 네, 타이밍이 맞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네. 5, 6만 원에서 지금 7만 원 찍어서 네. 그냥 던지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던지면 근데 또 다른 종목 사실 거잖아요. 근데 그건 2년 좀 전하고 안 지금하고 이런 지금 건안 바뀌지 찍어요, 않았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건 안 찍어요. 근데 2년 전하고 안 바뀌었으면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차라리 예. 차라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흐름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보셔도 괜찮고 차라리 이제 다른 네. 종목 교체하실 거면 차라리 7만 5천 원까지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7만 5천 어떤가. 원까지? 네, 저는 그렇게 7만 생각해요. 5천까지 올라갈 수 네,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걸려요? 그거는 알 수는 없죠. 잘 몰라. 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최근의 흐름을 보잖아요. 이 흐름 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그래요?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차라리 팔고 화학이나 아이고. 그쪽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요. 또한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네. 내 실력인 거거든요. 내 능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다른 네. 걸 부리는 것보다는 원래 항상 네. 주식은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맞아요. 네. 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갖고 있어도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다른 종목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네. 종목조차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가격에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다른 종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관리를 먼저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봤다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역시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멘토님들 각각 이제 해당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잠시 후 2시부터 광명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은 바로 이제 강남 이제 선릉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서 앞에서 이제 상담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좀 부러워지고 저 종목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런 갈등,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올라가고 나서 내가 그 종목을 샀게 되면은 항상 거기서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할 때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를 찝어드렸던 거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잠시 후 2시부터 광명에서 그리고 내일은 선릉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오시는 분들은 오신 만큼 제가 확실하게 좋은 종목들, 올라가기 전,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찝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역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23772-0269번, 0279번이고요. 전화 주시면 그 종목들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CNH 테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2,200원 네, 5%요. 22,200원에 5%요. 네. PNH 테크 22,200원에 5% 비중. 네. 이 종목도 보니까 혹시 언제 사신 건가요? 이 종목도? 한 2주 된 것 같은데요. 2주 정도 되셨어요? 네네. 2주 정도 되셨으면 내려올 때 사셨군요. 보니까 타이밍이. 아니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샀다가. 못 팔았어요. 못 파셨어요? 네. 근데 네네. 이제 주가가 그렇잖아요. 올라갔다가 눌리고 그죠? 이 조정이 나오는데 네네. 네네.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 사업, OLED 이제 소재 쪽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 네네.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지금 중국의 그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직접 들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장, 현지 네네. 공장에 그 이슈가 한번 있었단 네.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 공장이 LG 디스플레이의 공장이 바로 OLED 패널을 생산해내는 공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OLED 관련주들에 좀 이제 관심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느 업종이라도 그래요.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는 장이라.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나 뭐 삼성에서 뭐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투자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앞에 올라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약간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게 보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OLED 쪽이 올해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을 더 실을까 어쩔까 지금 그런 중인데요. 비중을 조금 더 실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매수 가격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나요. 만약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종목이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눌려준다면 그러면 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그냥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냥 이 정도의 비중에서. 저도 한 음. 네, 2만 원대까지 조정이 오면 음. 비중을 더 많이 그러니까요. 실어볼까. 네, 근데 많이 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보면은 2월달, 3월달부터 올해 2월, 3월부터 거래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부족했단 말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늘어난 거라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가 이 상태에서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거래라는 건 그렇잖아요. 과거로 회귀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량을 많이 들면. 그래서 저는 네. 이 정도의 그 비중이 이 정도의 거래가 있는 종목이라면 한 10%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아봐야 한 10%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아, 만약에 네. 2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한 5% 정도 추가 매수는 더 가능한데 만약 내려오지 않는다면 굳이 이 정도의 거래가 있는 거래 종목은 그냥 가볍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처럼 그냥 2만 원,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네. 또 한번 덜어내고 또 떨어지면 그때 다시 눌렸을 때 샀다가 올라가면 덜어내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나의 방법으로서. 네, 그냥 네. 꼭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2만 5천 원 넘어가면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저기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네, 매수가가 11만 7천 원입니다. 11만 7천 원에 비중은 어떻게 예, 되세요? 10%, 예, 10% 갖고 있거든요. 아, 10%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가까이 올라갔다가 그때 못 팔고 그냥 있었더니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요. 네. 이게 그 내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주식인지 그 좀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그 LNG 선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 2022년도에도 그렇고 이제 LNG 선박에 대한 그 수주를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네. 지금 앞으로도 아마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많이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 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뛰어난 게요. 이제 네. 우리가 과거에 그 LNG 선박은 이제 그 모스형 선박이라고 해서 약간 위쪽이 구형 모양의 그 선박이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게 멤브레인형 선박이라고 해서 약간 각이진 형태의 선박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 멤브레인형 선박이라는 걸 지금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멤브레인 선박을 만들다가 또 실패를 했고 그래서 구형 선박 위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조선업종 보면은 선박 수주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네.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더라고요.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수주를 많이 하면 이게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업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가격으로 중국은 싸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저가 수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주가 나도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항상 안 좋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앞서서 막 계속 이제 중국이 선박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뒤이어서 수주를 하고 이런 경쟁 구도를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이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수주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수주가 나도 실적은 안 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주주상진자를 한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선주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 이 종목 그래도 11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래도 회복은 될 수 있는 가격 정도 수준이에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보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가격. 그래서 저는 12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실리콘2요. 네. 실적은 어떤지, 얼마에 팔아도 되는 건지, 언제쯤 너무 떨어져서.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0%예요. 3,100원. 3,100원에 50%요? 네네. 지금 일단 이 회사를 지금 매수하신 게 3,1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혹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 종목을 알고 돈 되고 계세요? 그러면 화장품 주가 괜찮다고 그랬고, 네. 이거 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봐서 조금 이제 내려가길래 좀 더 샀더니 이러네요. 그래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살짝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을 사실 때. 왜냐하면 그 주가가 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화장품 쪽이 괜찮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샀다라는 건 과거의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좀 거칠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뭐 무상증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죠? 제가 볼 때 이런 걸 약간 좀 기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종목을 샀는데 그때 또 수익이 났었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사신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 많이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서 더 많이 사신 거죠. 예. 앞으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뭐 물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예. 이 화장품 쪽은 이제 관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중국에서도 마스크 해제됐죠, 그죠? 근데 그것 이제 때문에 맞아요. 샀어요. 실내에서도 해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실내에도 해제가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말인가요? 좀 이르면 아예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료들은 쌓여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시기는 예고 없이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을 때 이제 이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는 없어요. 회사 자체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실적도 괜찮고요. 네, 실적도 괜찮고 올라갔을 때만 잘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욕심이라는 게 이미 생기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비중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올라갔을 때 수익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못 팔고 또 욕심 부리다가 손실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3,500원 가격 올라오면 절반 파세요, 일단. 네네. 절반 팔고. 그 다음에 4,000원 가격 오면 그때 또 거기서 절반 줄이고 이런 식으로 분량으로 계속해서 파셔야 돼요. 그렇게 가기는 갈까요? 아니, 샀을 때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신 거예요? 생각하고 그거 봐요. 샀는데요. 떨어지면 네. 그런다니까요. 이게 제가 뭐 이제 뭐 점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회사의 뭐 주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4,000원 정도에서 또 막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4,000원 때문에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줄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중도 지금 이렇게는 나중에 또
혹시나 이거 잘 팔고 나오면 수익이 또 많이 이제 꽤 괜찮거든요. 비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수익으로 네. 나오면 그러면 이게 또 다음에 또 욕심으로 또 가요. 나중에는 50이 아니라 70%, 80%가 또 될 수 있어요. 다른 종목에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한번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빠져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비중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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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부터 거군요. 네, 비중 예.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4,000원,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팔면 되겠군요.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매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K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23만 2천 원에 20%. 23만 2천 원이군요. 네네. 23만 2천 원에 20%. 가격이 좀 애매하네요. 또 되게 애매한 가격에서 매수하셨네요. 아니, 작년 1월 달에 네. 해서 네. 내려올 때 조금 물타기를 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유가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오펙 플러스 이제 그 석유를 생산하는 생산하는 그 나라들이죠. 이제 산유국이라고 네. 하죠. 이런 나라들을. 산유국 쪽에서 이제 생산을 감산을 했어요. 좀 줄였다는 거죠. 네. 감산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배럴당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이제 배럴당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이 감산으로 인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유가라는 게 그래요. 감산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가 그렇죠. 좋아서 이게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해야지 올라가는 건데, 근데 경제는 또 경제대로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만 보고서 갈 수는 없고, 차라리 이제 두 가지예요. 가격이 올라가서 이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겠죠. 오히려 네네. 많이 팔아서 소비가 많아서 좋아지는 케이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금리도 많이 올라갔지만 금리가 이제 인상도 중단이 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나중에 또 분명히 또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네. 기대감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소비 이제 그 정유사들의 실적도 분명히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화학 제품들, 소비가 늘어나면 또 정유주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여러 가지 그 연관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가격이 좀 애매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은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최대한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자 이거보다는 한 2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든 이 결정은 네. 22만 원 정도 왔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22만 원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여기서 교체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23만 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든 요거는 결정을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22만 원 일단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진원생명 가 7,900원에 10%예요. 7,900원에 10%요? 네네. 이 종목도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 아니네요. 네, 좀 한 석 달 그 정도 조금? 아하. 네. 그때 뭔가 좀 저점일 것 같아서 사셨군요. 네, 조금 보고 산 건데 밑으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 종목이 원래요. 네. 약간 좀 야생마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주가 네. 올라갈 땐 정말 많이 막 올라가는데 네네. 또 안 올라갈 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또 진짜 막 팍 매다 꽂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원생명 가격이 원래 이제 그 종목의 성향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가격에 사셨다면 이거는 가져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추가를 조금 해도 될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네. 저는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추가 아, 매수를 네. 한다는 건 좀 그 높은 목표 주가 그것 때문에 네.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를 네. 그 수익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추가 매수는 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아, 그럼 얼마까지 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8,500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한번 시세는 한번 나오면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8,500원 아래에서 안 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롯데 에너지 네. 머티리얼즈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73,300원에 30%예요. 73,300원에 30%. 30. 네. 네. 73,300원에 30%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사신 건가요? 가격을 보니까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예. 예, 아, 최근은 최근은 이제 한 달 안 됐으니까. 네. 네. 자, 일단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일렉포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2차전지 네. 관련주로 지금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2차전지 쪽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전통주들보다 뭐 갑자기 뭐 새롭게 엮여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좀 무거워요. 이 종목이. 그죠? 글쎄요, 무거운 것 같아요. 원래 이 기업이 과거도 그렇고 과거부터 이제 주가의 성격이 조금 무거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눌러놓고 이렇게 끌었던 적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무게감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매수하셨다면 조금 뚝심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네. 결과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은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고 혹시나 뭐 네. 얼마의 가격까지 이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요? 8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뭐 그때 지금 네. 비중이 많아요. 그죠? 30%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래서 8만 원 지난번에 아래에서는 팔지 마시고. 74,500원. 네. 아, 글쎄 4,500원이라 제가 8만 원까지 보고 안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쫙 빠져가지고. 아이, 그 종목이 4,500, 어떻게 4,500 사자마자 거기서 계속 올라갑니까? 빨아야 되나? 네.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너무 빠져가지고. 아이고, 다른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종목 많아요. 그런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와,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 종목 네. 많이 안 빠진 거고요. 네. 자연스럽게 네.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잘 끌고 가서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8만 원요? 네, 맞아요. 8만 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1시부터 광명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일은 선릉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역시 오프라인 강연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찝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게 날지, 이런 방법들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잠시 후에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